안녕하세요.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커니 ETF인데요. 여러 자료들을 좀 봤습니다. 일드맥스 웹사이트, 또 마켓체밀리오는 접근이 좀 어려웠지만 언급은 됐고요. 토스증권은 내용이 좀 한정적이더라고요. 그리고 인베스팅닷컴 데이터, 아이코노미, 유블로그 분석까지. 네,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커니가 뭐고 또 어떤 점을 봐야 할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커니. 이게 일드맥스라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ETF인데요. 코인베이스 COIN 주식에 대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상품입니다. 아무래도 높은 분배율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또 숨겨진 위험도 크다는 점, 이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좋습니다. 그럼 커니, 정식 명칭이 일드맥스 COIN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. 이름에서부터 뭐 코인베이스 옵션으로 뭔가 한다는 느낌은 오는데 정확히 어떤 구조로 수익을 내는 건가요? 네, 핵심은요. 그 코인베이스 주식을 직접 사는 데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 코인 주식에 대한 콜옵션 있잖아요. 그걸 팔아서 매달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.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이거 액티브 펀드고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코인 주가가 막 올라도요. 커니 수익률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. 아, 수익 상승은 제한된다. 그럼 반대로요. 만약에 코인 주가가 떨어지면요? 손실도 좀 제한이 되나요? 아니요. 그게 위험한 지점인데요. 손실은 제한이 안 돼요. 코인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 가능성에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승은 막혀 있는데 하락 위험은 열려 있는, 뭐랄까 좀 비대칭적인 구조인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네. 이게 코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고요. 그리고 참고로 코인베이스가 혹시 배당금을 준다고 해도 코니 주주가 받는 건 아닙니다. 네네, 그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 이 전략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분배금으로 이어지는 건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커버드 콜은요.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자산, 여기서는 뭐 코인 주가랑 연동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자산에 대한 콜옵션,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. 이 옵션을 팔 때 받는 돈 있잖아요. 그게 프리미엄인데 이걸 꾸준히 받아서 쌓으면 그게 바로 높은 월 분배금의 원천이 되는 거죠. 아, 그 프리미엄이군요. 그래서 그런지 분배율 수치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라고요. 이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연액 13%가 넘고 또 일드맥스 자료 보니까 최근 분배율 기준으로 연환산하면 123%까지 나온다고 하고요. 와, 이건 뭐 거의 네, 그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. 일드맥스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. 그 높은 수치는 분배율, 디스트리뷰션 레이트라고 부르는 거고요.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다 포함된 거예요. 반면에 순수한 투자 수익률 개념인 30일 SEC 수익률, 30day SEC yield라는 게 있거든요. 이건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3.53%밖에 안 돼요. 훨씬 낮죠. 3.53%요. 와, 분배율이랑 실제 투자 수익률이랑 차이가 엄청나네요. 그럼 그 높은 분배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? 여기서 이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. 바로 자본 반환 가능성입니다. 이게 뭐냐면 분배금이 순수한 이익이 아니라 투자하신 원금의 일부를 그냥 돌려주는 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네, 원금을요? 네. 실제로 일드맥스 공시를 보면요. 2025년 5월에 지급된 분배금의 경우에요. 무려 96.77%가 이 자본 반환이었어요. 96%. 거의 전부네요. 그럼 그건. 제가 투자한 돈을 그냥 제가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정확해요. 그러니까 5월 분배금은 사실상 새로 번 돈이 아니라 청취자님이 투자하신 원금의 일부를 그냥 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이게 당장은 현금이 들어오니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내 순자산 가치, 그러니까 펀드의 진짜 주당 가치가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내 돈이 녹는 거죠.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. 성과 쪽을 좀 보면요. 일드맥스 자료에서는 2023년 상장하고 나서 누적 NAV 수익률은 100%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또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고요. 반면에 어떤 블로그글, 아까 말씀드린 아이이코노미 이후 블로그 같은 데서는 특정 기간에 코인 주가가 160% 오를 때 코니는 오히려 20% 내렸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 변동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게 바로 이 상품의 특징이자 한계인데요.
코인이라는 딱 한 종목에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. 또 커버드 콜 전략 때문에 코인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 상승분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이 막 급등해도 코인은 그걸 못 따라가거나 심지어는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. 과거 누적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렇군요. 그 외에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? 몇 가지 더 있습니다. 일단 옵션 거래를 자주 해야 하니까 회전율이 높아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요.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옵션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는 유동성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코인 하나에 집중 투자하는 거니까 분산이 전혀 안 되는 위험, 파생 상품 자체의 복잡성 위험도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규 펀드라는 점도 무시 못하고요. 운용 수수료도 0.99%면 일반적인 ETF보다는 꽤 높은 편이죠. 네, 정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네요. 종합을 해보면 코인이는 일단 코인베이스 주가 움직임에 연동되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월 분배금을 만들어내는 ETF다.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잠재적으로 높은 월 현금 흐름, 이건 장점일 수 있죠. 하지만 상승 잠재력은 제한적인데 코인 주가 하락 위험에는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. 그리고 분배금에 내 투자 원금이 섞여 나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NAV가 줄어들 수 있다는 위험. 높은 수수료, 극심한 변동성, 이런 것들을 다 안고 가야 하는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에게 다 주는 상품은 절대 아니고요. 투자하시기 전에 본인의 투자 목표나 위험 감수 성향 같은 걸 정말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코니의 수익 구조는 결국 COIN 주가의 변동성에서 나오는 옵션 프리미엄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잖아요. 만약에요, 앞으로 COIN 주가의 변동성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그것도 꽤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코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그 높은 분배금과 전반적인 투자 가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